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니브 튜토리얼 정한입니다. 예제 3.1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볼까요? 문제를 먼저 보면은 일단 electric field intensity 이거 구하는 거고요. 요거죠, 이거 구하는 거고, 근데 어디서의 이제 electric field intensity냐면은 이 P점에서의. 근데 뭐 때문에 생긴 electric field intensity냐면은 오나노 쿨롱의 포인트 차지인데 Q점에 있는, 그리고 공기 중에 있고요. 여러분 이제 요 식에서 그 엡실론 제로가 진공 상태일 때거든요. 그러니까 자유공간 진공 상태일 때인데 공기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물질은 이제 엡실론 제로 대신에 다른 걸 쓰는데, 공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엡실론 제로 쓰시면 됩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정도 유숫자 범위 내에서는 그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이식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카르테시안 콜리네이츠로 쓰면은 요 R점 이게 위치 벡터가 이제 요거죠. 이거 그대로 좌표 위치 벡터로 바꿔서 쓰시면 되고, R 프라임은 요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5 나노쿨롱이면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단위는 따로 그냥 써주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위치 벡터 이제 서로 빼주면은, 위치 ベクト는 편의상 이렇게 꺽쇠로 써줄게요. P에서 Q점 빼면은 마이너스 0.4, 그 다음에 마이너스 0.1, 그 다음에 0.2죠. 그리고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은 엡실론 제로가 36파이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거든요. 그럼 여기다 4파이 곱한 다음에 이렇게 9잖아요. 역수 취하면은 9 곱하기 10의 9승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9 곱하기 10의 9승 요거 대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이 벡터의 크기죠. 벡터 뺀 것끼리 크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0.4의 제곱 플러스 0.1의 제곱 플러스 0.2의 제곱 한 거 루트 씌운 다음에 세제곱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끝인가? 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위치 벡터만 따로 이렇게 그대로 두고 나머지 값 요거 계산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거 뭐 제가 계산할 필요는 굳이 없는데 첫 번째 문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계산하기 전에 지금 10의 마이너스 9승이랑 여기 10의 9승 사라지네요. 그쵸? 그러면 45 나누기 루트 0.4 제곱 더하기 0.1 제곱 더하기 0.2 제곱 한 거 이제 세제곱이죠. 세제곱을 딱 하면은 476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476, 467, 대략 467 반을 하면 468이라고 할게요. 468이고 이제 여기는 그대로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1, 0.2 이렇게 해주시면 답입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풀었나? 네, 이 R벡터 이제 이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죠. 카르테시안 콜리네이츠니까. Q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빼줘가지고 하면은 계산을 뭐 어떻게 한 거지? 일단 이거 두 개 곱한 게, 얘랑 이 곱한 게 저희 468에다 0.4 곱한 거랑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다가 0.4 곱하면 187이죠. 그거를 214.5로 나누면은 0.87 약간 차이 나긴 하는데 제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예제였고, 이제 예제 관련된 permittivity 내용 나오는데, permittivity of air is essentially the same as that of the free space. 그러니까 제가 이제 했던 거랑 똑같이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이 1단원에서 그 엡실론 제로 값이랑 그다음에 이거 뮤 제로 값이랑 C 값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아마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이 C가 엡실론 제로랑 뮤 제로 루트 3거분의 1이에요. 이거 여러분 아시죠? 광속도, 빛의 속도,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 대략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여러분 이 값 아시죠? 36 파이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그럼 이제 이 값도 알겠죠? 외우지 않아도. 근데 나중에 이제 나오니까 그때 외우시면 됩니다. 이런 관계식까지 이것까지 막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건 이제 여러분도 아실 테니까 요거랑 그 다음에 이거 어차피 나중에 나오거든요. 나중에 외우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미리 할 필요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방금 이제 구한 게 엘렉트릭 필드잖아요. 엘렉트릭 필드에 어떤 Q2가 놓여 있으면은 그 Q2가 받는 힘은 그냥 이렇게 Q2에다가 이제 엘렉트릭 필드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이고요. 이게 처음에 나왔던 콜롬의 법칙이었죠. 콜롱이 처음에는 그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이게 제곱이냐 아니면은 1.99995 막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Fundamental Postulate에 의해서 이제 이 콜롱의 법칙 형태의 이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 요거 이제 유대했었잖아요. 이만큼 9의 건널비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1.999 2.0001 이런 게 아니라 딱 R 제곱인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 Fundamental Postulate 통해서요. 예제 2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3-2는 문제 한번 읽어보면, A total charge Q is put on a thin spherical shell of radius b. Determine the electric field intensity at an arbitrary point inside the shell.
그림은 안 나와 있는데 그림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찰지 Q가 토탈 찰지 전체 전하 Q가 thin spherical shell of radius p. 그러니까 반지름이 빈 구 껍질인데 얇아가지고 안쪽 반지름이랑 바깥쪽 반지름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껍질만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게요. 9예요 9, 1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electric field를 구해라, electric field intensity를 구해라. 근데 inside the shell, 그러니까 껍질 안에서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arbitrary point, 어떠한 점에서든지. 그럼 이제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구 껍질에 Q가 이렇게 고르게 분포가 돼 있어요. 반지름은 B고요. 사실 문제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는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게 가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면은 요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거 surface charge density, 그러니까 전체 Q를 넓이 4파이 b제곱으로 나눈 값. 그래서 로에스 값을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내부에서는 지금 이런 내부에서는 electric field intensity,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0이에요. 이게 왜 0이냐면은 혹시 여러분 그 일반 물리에서 중력 파트에서 이런 문제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는데 이런 데서의 중력은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FG, Gravitational Force는 중력 만류인력 상수 곱하기 M1 M2 나누기 R제곱, 요거잖아요. 그쵸? 이 R제곱은 이제 중심에서부터 어떤 거리고요. 중력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데서 중력은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내부의 어떤 한 점에서, 이 점에서는 중력이 어떻게 되죠? 이 점에서, 이 점에서 중력이 어떻게 되냐면은 반지름, 여기 중심이라고 하면은 반지름이 지금 딱 요만큼인 어떤 구를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은 이만큼에 해당하는 그 물체가 만드는 중력이 여기 작용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바깥쪽에 해당하는 애들은 여기에 중력을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런 부분도 여기에 중력 작용하긴 하거든요. 근데 다 합치면은 0이 나와요. 그 이제 왜 그러냐면은 어떤 임의의 바깥쪽에 있는, 지금 이게 이제 바깥쪽에 있는 어떤 임의의 껍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엄청 얇은 어떤 껍질이에요. 이렇게 껍질이 있는데 제가 이제 임의로 뭐 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여기에 중력 작용한단 말이에요. 얘도 부피 요소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딱 그으면은, 여기도 이렇게 딱 그으면은 이 정반대쪽에 있는 방금 이 직선으로 만들어진 부분, 지금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같은 크기로 여기를 당기거든요. 중력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임의의 어떤 빨간색 선에 의해서 여기랑 이제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다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곳을 선택해도, 예를 들어 여기를 이렇게 선택해도 이렇게 이었을 때 이 두 군데가 이제 서로 여기도 같은 힘을 작용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반대쪽이 항상 존재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서는 중력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껍질에 의해서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방금 이런 껍질이죠. 그다음에 여기도 또 이런 껍질이고, 그러니까 이제 모두 하나하나 다 껍질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그 바깥쪽 반지름은, 그러니까 영향을 안 미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여기 전기장도 똑같아요. 전기장 그 식을 보면은, K라고 하는 이거 이제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죠. K 똑같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물론 같진 않죠. 근데 비슷한 형태로 돼 있고, R제곱분의 Q1 R0분의 Q고, 이렇게 AR 벡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어떤 Q 곱하면은 Q1, Q2 이렇게 곱하면은 이게 이제 2에 작용하는 힘이거든요. 1이 2에 작용하는 힘인데, 지금 보면은 중력이랑 그 다음에 전기장에다 Q 곱해서 이제 구한 정전기력이랑 형태가 똑같죠. R제곱분의 M1 M2 Q1 Q2, 그 다음에 여기 어떤 비례상수 하나씩 있고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쇄하는 방식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지금부터 이제 해볼게요. 이런 이제 구조였죠. 이런 구조에서 현재는 비사 잠깐 지워주고, 일단 임의 한 점을 생각해 볼게요. 이런 임의 한 점에서 전기장을 구하자. 그러면 제가 아까 한 대로 이제 어떤 임의로 어떤 부피 요소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구 껍질의 그 부피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넓이 요소를 생각해 볼게요. 넓이 요소. 이런 DS가 있습니다. DS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거는 지금 제가 구우니까 각도를 좀 바꿔서 보면은 이런 방향에서 이제 이걸 쳐다보면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여기 이제 빨간 색깔로 이거는 원형 모형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원 모양.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넓이 요소가 있겠죠. DS1이 이제 이런 방향에서 봤을 때요. 약간 이런 상태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그럼 이제 반대쪽을 생각할 수 있겠죠. 반대쪽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런 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도 이제 어떤 원 모양이 돼 있어요. 원 모양.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은 저게 원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원은 이렇게 속이 빈, 여기 속이 빈 거고, 보통 이제 속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걸 디스크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랑 엄밀히 말하면 디스크는 아니죠.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원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이제 요점이랑 요점도 딱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 DS 면적이 미소 면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각도도 매우 작아요. 이런 각도도 이게 이제 뭐 D 세타라고 D 세타로 생각하면은 이게 매우 작아요. 이게 매우 작으면 이제 이것도 거의 평면에 가깝겠죠. 평면에 가까우니까 그때는 이제 디스크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까 로에스 값 구했죠. 로에스 값, 이 값. 그러면은 이만큼에 해당하는 여기 DS1에 해당하는 그 DQ1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DQ1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로에스 Surface Charge Density 여기다가 DS1 곱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DS1이 일단 DS1 하기 전에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DS2죠. 여기는 DS2고 여기 해당하는 그 DQ2가 어떻게 되냐면은 로에스 곱하기 DS2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DS1이랑 DS2랑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DS1 대 제가 지금 여기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R1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리를 R2라고 해볼게요. R2. 그러면 이제 R1의 제곱 DS1 대 R1의 제곱은 DS2 대 R2의 제곱이랑 같아요. 한마디로 이제 이게 지금 이런 어떤 조그마한 삼각형 두 개가 서로 닮음이라고 생각하면은 길이 이제 이런 길이는 이 지름은 디스크의 지름은 요 아래에 비례하겠죠. 요 아래. 근데 그 디스크가 만드는 넓이는 R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네, 이런 식의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DE1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DE1은 어떻게 되냐면은 4파이 엡실론 분의 1 그다음에 R1의 제곱에다가 Q에 해당하는 게 이제 로에스에다가 DS1죠. 그리고 방향은 지금 AR1 방향. 그다음에 DE2는 좀 요 DE1, DE2는 얘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이에요. 얘네가 만들어내는 전기장 각각. 얘는 마찬가지로 쓰면은 R2 제곱분의 로에스 DS2 AR2. 이제 요거는 방향 벡터죠. 그래서 요 방향은 뭐냐면은 네, 이런 방향. 그다음에 요 AR2는 이런 방향. 근데 지금 보면은 AR1이랑 AR2랑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얘를 AR1으로 붙여줄게요. 마이너스 AR1으로. 이렇게.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더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두 개를 더하면은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AR1 빼기 AR1은 같고 로에스도 같죠. 로에스도 같고 R1 제곱분의 DS1 빼기 R2 제곱분의 DS2죠. 그쵸? 근데 여러분 이 값이 어떻게 되나요? 이 값이 0이죠. 왜냐면 지금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은 같으니까 R1 제곱 곱하기 DS2는 DS1 곱하기 R2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임의로 선택한 이 두 개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을 각각 더했더니 이게 0이 나와요. 그럼 이제 제가 이거 두 개 닮음이라고 했는데 닮음인지 한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닮음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뭔가 이런 방향에서는 뭔가 닮음처럼 보이는데 이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방향. 이런 방향으로 했을 때도 닮음인가 보면은 네, 닮음이 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이게 닮음이려면은 지금 요 각은 같죠. 서로 맞꼭지 각이니까요. 그다음에 뭐 이제 요런 각이랑 요런 각이랑 같으면 돼요. 같으면. 근데 이런 게 같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요거를 이제 이렇게 지워볼게요. 이거를. 근데 이게 평소에는 그 각이 똑같지 않거든요. 이 각이랑 이 각이랑 방금 표시한 각이. 근데 요 점으로 찍은 각도가 방금 그 아까 D세타라고 하는 그런 각도가 0에 가까우면은 얘네 이제 같아져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이제 저기 이제 각도가 D세타가 거의 0도라고 하면은 지금 약간 이런 모양이겠죠. 이런 하나처럼 직선 하나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렇게 접선 그었을 때 여기도 접선 이렇게 그었을 때 이 각도가 같아요. 이 각도랑 이 각도가 같아요. 서로. 왜 같은지는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딱 연장해 보면은 이것도 이렇게 연장해 보면은 어떤 한 점에서 그 밖에 다른 한 원에다가 이렇게 접점을 딱 그으면 이 길이 같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변이 이제 서로 같으니까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등변 삼각형의 경우에는 이 각도가 서로 같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각도랑 서로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아까 이제 어떤 넓이 요소가 이런 식이면은 사실은 이제 이 각도랑은 같아도 지금 이 각도랑은 같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요 직선이 그러니까 요 직선이랑 거의 일치한다면 그러니까 이 각도가 매우 작아가지고 얘랑 평행하다고 하면은
그럼 이제 이 각도랑 이 각도랑 같아지니까 결국 이 각도랑 이 각도도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막곡지각 각도 같고 그다음에 요 각도랑 요 각도랑 각도 같으면은 이 두 삼각형은 이제 요 두 삼각형은 그러면은 닮음이잖아요, 맞죠? 닮음이면은 그때의 이 넓이, 그때의 요 넓이랑 그다음에 요 넓이랑도 연관성이 생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 넓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도 이제 비율이 요 R1, R2 대 요 길이 요 길이 지름 D1, D2라고 할게요. 지름이니까 R1, R2 대 D1, D2가 서로 같죠. 근데 D1, D2가 이제 요 거리에 비례하는데 이 넓이는 지름이나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결국에는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좀 요점을 기준으로 좀 이등변 삼각형처럼 생긴 애도 그렇고 이렇게 약간 좀 둔각 삼각형처럼 생긴 애도 그렇고 이 식이 이제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는 서로 이런 식으로 다 상쇄가 돼가지고 여기랑 여기랑 상쇄되고 여기랑 여기랑 상쇄되고 해가지고 전기장이 다 0입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해설 보시면은 이제 비슷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해설은 좀 더 이제 다른 솔리드 앵글이라는 걸 이제 이용해가지고 설명을 해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솔리드 앵글. 저도 이제 이거 할 때 이걸 처음 봤었거든요. 솔리드 앵글이라는 걸.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인터넷 그 구글에다가 솔리드 앵글 쳐보시면은 위키백과 이런 데 보시면은 뭔지 나와 있어요. 이 솔리드 앵글은 이런 여러분이 각도가 어떤 두 직선 사이에 요 각도였다면은 솔리드 앵글은 어떤 넓이 요소에 해당하는 각도예요. 이렇게 넓이 요소에 어떤 각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특이하죠. 이게 반드시 구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비틀어진 거여도 이 각도를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이 넓이 요소에 대한 어떤. 그래서 그걸 이제 구글에 한번 쳐보시면 나오는데 솔리드 앵글이라고 쳐보시면 나옵니다. 솔리드 앵글 쳐보시면 정의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제 이 정의 이용해가지고 했거든요 여기는. 근데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이 솔리드 앵글이 앞으로 자주 나오면은 여기서 확실히 딱 알아가면 좋을 텐데 앞으로도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딱 한 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해도 설명 가능하죠. 진짜 솔리드 앵글 쓰면은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런 모양이 원이 아니어도 사용 가능한 건데 원으로 해도 상관없죠. 왜냐면 다 이렇게 원 설정하면 반대쪽에도 원 생기고 하는 거니까 디스크 생기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0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0이 나와서 끝이고요. 다음에 예제 3.3 보기 전에 여기 잠깐의 사이 어떤 설명이 있죠. 이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0이 나왔는데 방금 이렇게 이게 이제 넓이가 제곱에 비례하니까 0이 나왔는데 넓이는 제곱에 비례한다고 쳐요. 근데 만약에 전기장식이 R1의 제곱, R2의 제곱이 아니라 1.999 앞에서 몇 번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상쇄가 안 되겠죠, 맞죠? 여기서 이렇게 상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기 내부에서 전기장이 0이 아니라 어떻게 위치마다 조금씩 어떻게 달라지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1.9999 이런 식이었으면은 그랬으면은 어디선가 0이 아니게 됐을 것이다. 그래서 감지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만류인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정전기력도 그렇고 R제곱인지 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값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R제곱인지 R제곱이 아닌지를 이런 상황으로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험을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감침봉을 이렇게 넣었을 때 0이 되면은 이런 값은 R제곱에 비례한 어떤 값이구나, R제곱에 반비례하는 어떤 값이구나. 근데 위치마다 좀 달라져요. 그러면은 얘는 R제곱에 반비례하진 않네. 그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는 딱 0이 나왔다. 그리고 실제로 검사해보니까 0이 나왔다. 그러니까 얘는 R 1.9999 제곱이 아니라 제곱이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예제 3-3 이어서 풀어볼게요. The electrostatic diffraction system of a cast ray oscilloscope is depicted in. 이제 요거는 그림 보란 얘기죠. 3-4. 여기서 캐소드 이제 캐소드가 한국말로 음극선이거든요. 음극이 아니라 음극이에요. 음극. 캐소드가 음극. 그래서 이제 여기 전압이 높으면은 이렇게 전자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스크린이고요. 여기는 디플렉션 플레이트라고 되어 있죠. 디플렉션은 뭐냐면은 벗어나게 함 혹은 편향이란 뜻입니다. 편향. 그래서 이제 방향 바꿔주는 거예요. 전자가 이렇게 딱 오다가 여기서 이제 방향을 딱 바꿔줘가지고 원하는 곳으로 딱 보내는 거죠. 이렇게 원하는 곳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이런 너비나 길이 나와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문제를 마저 읽어보면은 캐소드레이 오실로스코프에서의 그 엘렉트로스태틱 디플렉션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편향되게 하는 게 이 시스템의 목적인 거죠. 이제 그림 3.4에 묘사되어 있다. 히티드 캐소드, 그러니까 이제 뜨겁게 달군 혹은 전압이 높게 돼 있는 이런 캐소드 음극에서
엘렉트론이 발사되거든요. 그래서 이니셜 벨로시티가 처음 속도가 이렇게 되고 어딘가 이제 이런 양극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니셜 벨로시티를 가는데 얘는 그림에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죠.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엘렉트론이 지는 0인 곳에 디플렉션 플레이트에 이제 진입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엘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너비 W 동안 중력은 무시했을 때 지는 L에서의 이제 지는 L이 어디냐면은 플로레센트 스크린, 형광 스크린인데, 형광 화면인데, 여기에 이제 딱 도달할 때 디플렉션을 구해라, 버티컬 디플렉션을 구해라. 그러니까 요거 이제 구란 얘기죠. 요거 D0.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캐소드에서 이제 어떤 에너드가 여기 뭐 이렇게 어딘가 있어가지고 어떤 U0라는 속도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 디플렉션 플레이트에서는 지금 이 D란 어떤 상수인 일렉트릭 필드 인텐서티, 전기장 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전자는 마이너스 음전하니까 전기장이랑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좀 가속이 돼가지고 방향이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그대로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속은 여기서만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가속이 안 돼.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돼가지고 딱 부딪히는 거죠. 여기. 근데 이제 요거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F가 이제 마이너스 2, 이게 전자 전하죠. 여기다가 요거 딱 곱해지면 이제 전자에 해당하는 어떤 힘 구할 수가 있고, 전자의 질량으로 딱 나누면은 이제 가속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속도도 알고 가속도도 알면은 저희가 이게 어떻게 운동할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가속도를 가지고 식을 세우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여기 동안에 몇 초나 가속이 됐는지 이제 이걸 따지려면은 유제로가 이렇게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유제로 속도로 가다가, 처음에는 그냥 이 유제로 속도가 정확히 AZ니까 처음에는 속도가 U 벡터라고 할게요. U 벡터가 U0 AG, 딱 요것만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 Y축 방향으로 가속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뭔가 AY 성분이 이렇게 더해지는데 결국 얘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요거 이제 요 U0를, 이 W를 U0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걸리는 T가 요 타임 듀레이션이 W를 U0로 나눠준 요 값, 이 시간 동안에 이제 가속되는 거죠. A에다가 T 곱한 거, 그게 이제 A U0분의 W인데, 이제 요거 해당하는 게 요거죠. 지금 요 이제 이 D가 요게 이 D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D가 마이너스 AY ED, 이게 마이너스 AY ED 요거니까 A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두 개 이제 플러스 딱 바뀌고 ED AY ME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A 크기만 생각하면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주면은 U0분의 W AY. 그래서 이제 얘가 바뀐 만큼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이게 여기 딱 들어가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요게 이제 여기서의 속도고요. 여기서의 속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속도 벡터는 구했으니까 요 시간 동안에, 이만큼 시간 동안에 얼마큼 가는지 이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은 요거리 구할 수가 있죠. 여기 지금 얘는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이 Y 방향은 이 값에다가 이만큼 걸린 시간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만큼 걸린 시간은 얼마큼이냐면은, 이만큼 걸린 시간은 L 빼기 W 나누기 U0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값에다가 요 값을 곱하면은 이게 이제 요 거리, 이게 이제 D0 빼기 D1이 되는 거죠. 이거 D1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D0 빼기 D1이고요. 요거 하나 구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D1 구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윗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니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쓰면은 2분의 1 AT 제곱이 이게 이제 위로 이동한 거리죠. 그럼 2분의 1가 이게 가속도가 스칼라로만 써줄게요. 스칼라로 쓰면은 이게 이제 가속도였고, T가 U0분의 W 제곱. 이게 이제 얘가 이제 D0, D1. 그러면은 지금 요 값이랑 그다음에 요 값 더해주면 답이겠죠. 두 개 더해주면 답입니다. 답이랑 맞나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일단 같은 것끼리 좀 묶어주면은 요거 그다음에 여기 U0 제곱이고 W 하나씩 해주고 하면은 D, M이 U0 제곱분의 W로 묶어주면은 2분의 1 W 더하기 L 빼기 W죠. 그러니까 L 빼기 2분의 1 W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딱 곱한 거 이랑 같나요? 이게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죠. 맞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전자전기적인 지식보다는 약간 그 등가속도 운동 공식, 일반 물리에 나오는 그거 이제 계산해 주면 그거 이제 계산하는 능력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이게 디플렉션 캐스토레이거든요. 캐스토레이 오실로스코프의 그 디플렉션 시스템인데, 여러분 오실로스코프 보면은 오실로스코프가 있으면 여기 막 이렇게 막 걔네가 막 이런 그래프 그려주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 그리는 게 얘네를 계속 쏴주는 거예요. 이 플로레센트 스크린에, 형광물질 스크린에 계속 쏴줘가지고 연속적으로 막 다다다다다다다 쏴줘가지고 네,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고 연속적으로 막 하이 프리퀀시로 쏴주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꼬불꼬불함 이거 조절해주는 게 이제 요게 되는 거고요. 예전에 그 뒤통수 튀어나와 있는 불안관 팁이랑 뭐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회사 다닐 때 그 되게 비싼 오실로스코프 써봤거든요. 8천만 원짜리. 여기서는 그 그냥 디지털로 돼 있어가지고 네, 이런 음극성한 시스템은 아니고 그냥 터치 스크린 되는 디스플레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대학교에서는 아직도 이제 이렇게 비싼 거 말고 이런 제품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오실로스코프 화면이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이 디플렉션 시스템이랑 캐소드 레이에 의해서. 이제 잉크젯 프린터도 마찬가지로 된다고 하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잉크젯 프린트 원리를 좀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네,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쩌면 이거 관련된 이제 문제가 뒤에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넘어갈게요. 3-3.1 Discrete Charge. 3-3.1은 보면은 제목이 Electric Field Due to a System of Discrete Charges. Discrete Charge면은 이렇게 셀 수 있는 개수가 딱딱 있는. 그래서 찰지가 여러 개 있어도 이제 그 하나하나의 식은 우리가 아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n개가 있으면은 그 n개의 식을 그냥 다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벡터 썸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시그마 기호 써가지고 n개의 영향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어떤 그 점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거에 대한 예시로 뭘 하냐면은 Let us consider the simple case of electric dipole that consists of a pair of equal and opposite charges separated by small distance d. 이제 여기 약간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이제 이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엘렉트릭 다이폴에서의 어떤 엘렉트릭 필드 인텐시티를 구해보자는 얘기죠. 엘렉트릭 다이폴은 뭐냐면은 어떤 이렇게 음전화랑 그 다음에 양전화인데 크기는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네, pair of equal and opposite charges죠. 플러스 Q랑 마이너스 Q. 그래서 이게 플러스 Q, 얘가 마이너스 Q고, 그 다음에 small distance D, 되게 가까이 붙어있는 거죠. 어떤 D만큼 떨어져 있고요. 이제 이런 구조를 엘렉트릭 다이폴이라고 그래요. 엘렉트릭 다이폴. 그러니까 Q, 마이너스 Q, 그리고 이게 이제 크기가 같죠. 근데 부호가 반대고, 그 다음에 D만큼 떨어져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요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네, 이렇게 P라고 정의하거든요. P라고. 이렇게 정의하는데, 보시면은 P는 Q, D 벡터는 뭐냐면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 네, 요게 이제 D 벡터예요. D 벡터. 그래서 지금 플러스랑 마이너스 값인데 크기 같다 그랬죠. 그래서 그 크기를 네, Q라고 하면은 이 Q에다가 이제 D 벡터 이렇게 딱 곱한 거, 이걸 이제 P라고 해가지고 얘를 다이폴이라고 합니다. 다이폴. 엘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라고 해요. 엘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공간에 이런 애들이 이렇게 있을 때 주변에서 전기장이 어떻게 되는지, 네,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점에서 전기장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근데 일단 원리 자체는 요거예요. 이제 얘가 여기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이었을 때 이런 거 만들어내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얘가 만들어내는 거는 이렇게 딱 이었을 때 딱 이렇게 이었을 때 딱 이런 방향 만들어내겠죠. 이렇게 지워주면은 네, 이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랑 이 점이면은 이 거리가 이제 요 거리보다는 조금 더 짧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더 세겠죠. 그래서 약간 길게, 여긴 약간은 짧게, 별 차이 안 나겠지만 네, 이렇게 했을 때 이 두 개 벡터 합 더한 거, 평행이 아닌데 살짝 이 점이죠. 딱 요런 모양. 그래서 이제 이 점에서는 약간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전기력선을 그려보면은 막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네, 막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이런 방향인 거죠. 근데 이게 그 퀀티테이티브하게 그 구해보면은 네, 결국 이제 이거 두 개 더한 건데, 이제 저희가 이거 직접 해볼 건데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스몰 디스턴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스몰 디스턴스, 거리가 짧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리가 짧다, 거리가 크다, 이거는 사실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이런 점의 그 이 다이폴의 중심, 여기가 다이폴의 중심이거든요. 다이폴의 중심으로부터 요 거리에 비해서 이게 짧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쭉 가다가 등식이잖아. 근데 여기 이제 이게 근사식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근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근사가 언제 근사가 이제 성립하냐면은 요 거리에 비해서 요 거리가 길 때, 그때 저 근사식이 성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하는 요 전기장은
완전 정확한 값은 아니고 약간 오차가 존재하는 그런 이제 값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구하면 이제 좀 복잡하니까 좀 근사적으로 구하는데, 근사적인 게 성립하는 거는 이 거리가 이 거리에 비해서 짧을 때.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을 엘렉트릭 다이폴의 어떤 엘렉트릭 필드 인텐시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구해볼까요? 이거 일단은 요 중심에서 이걸 R 벡터라고 할게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요거를 D 벡터라고 했었죠. D 벡터.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요 벡터는 어떻게 되죠? 요 벡터 지금 이게 2분의 1 D 벡터니까 요 벡터는 R 벡터에서 이거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거는 R 벡터에서 이거 뺀 거고, 이 밑에 있는 거는 R 벡터에다가 이거 더한 거예요. 그래서 뺀 거 더한 거. 지금 여기 마이너스 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이거 곱하기 플러스 Q, 이거 곱하기 마이너스 Q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이 플러스에 관한 식이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에 관한 식인 거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벡터 딱딱 써주고, 그다음에 그 크기의 세제곱 해주고, 그 식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두 개 다 더한 게 이거 해준 거죠. 이게 근데 두 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두 개만 더한 거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요 이제 분모에 있는 요 식이 어떻게 이제 간단하게 되냐면은, 일단은 어떤 벡터의 크기는 그 벡터 같은 것끼리 내적한 다음에 이렇게 2분의 1 루트 씌워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얘를 전개하면은 R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1 D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얘랑 얘 내적한 벡터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 R제곱, 이 R을 밖으로 빼줘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이 식에서 제가 이 식을 써볼게요. R제곱 마이너스 RT 플러스 4분의 D제곱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R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R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죠. R제곱 밖으로 빼줘요. R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면은 그럼 마이너스 3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3 빠져나오고, 내분은 이렇게 됩니다. 내분은 그러면 내분을 다시 써주면은 1 빼기 R제곱분의 RD 하고, 그 다음에 4분의 1 써주고 R분의 D의 제곱. 이게 이제 이 괄호 안에 내부예요. 내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R에 비해서 D가 되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심지어 제곱이어가지고 얘는 무시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근사식이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사라져요. 딱 작아가지고 요 1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얘도 사실은 얘에 비해서 좀 작은 편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어떤 식이 쓰이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여기다 딱 곱해져요. 앞에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가 되고, 그다음에 2분의 3인 거죠. 이건 어떤 거냐면은 그 바이노미얼 시리즈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항이 두 개잖아요, 맞죠? 어떤 이렇게 항이 두 개 있을 때, 이렇게 n이 있을 때, 이제 요거 전개식이 바이노미얼 시리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n이 실수면은,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 n이 정수면은, 자연수면은 그냥 저희 아는 대로 이제 n번 곱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자연수가 아니라 유리수일 때도 가능해요. 그때 이제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이제 그 위키백과에다가 여러분 이항 정리가 바이노미얼 서우럼인가? 바이노미얼 서우럼 위키백과를 보시면요,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이건가? 네, 여기 보시면은 논 네게티브 인티저 대신에 리얼 익스포넨트. 그러니까 실수가 이게 아까 그 n 자리가 요게 이제 이만큼이 요게 r이 여기 있는 x 플러스 y의 r 제곱이잖아요. 요 r이 실수여도 성립하는 식을 이제 뉴턴이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요 밑에 있는 줄, 요거 두 번째 줄 보이시죠? 두 번째 줄인데, 이거 보면 x의 r제곱 플러스 r 곱하기 x의 r 마이너스 1 y 플러스 뭐 2팩토리얼 분의 r 빼기 1 뭐 x r의 마이너스 2 y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아까 x가 1이고 그 다음 y가 r제곱분의 rd 내적한 거였죠. 여기서 이제 요거였죠. 이제 여기서 근데 이제 얘를 전개해주면은 쭉 써지거든요. 엄청 끝도 없게 쭉 써주는데, 근데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까지는 그래도 고려할 만한데, 세 번째 항부터는 아까 얘처럼 되게 작아지는 애란 말이에요. 다시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이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까지는 꽤 이제 괜찮은데, 세 번째 항부터 이 y의 제곱이 생기면서 굉장히 작아져요. 그래서 이 근사식을 두 번째 항까지만 써줍니다. 근데 지금 x는 1이니까 결국엔 1 플러스 r의 y죠. 1 플러스 r의 y.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보시면 1 플러스 어떤 y의 이렇게 r제곱이 이렇게 있으면은 근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1 플러스 ry가 돼버려요. 두 번째 항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근데 언제 그러냐면은 이제 이 1이 y보다 훨씬 클 때, 이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써주려고 여기서 아까 r을 밖으로 뺐던 거예요. 여기서 이 구조를 만들어 주려고. 그다음에 이 구조 만들어 주려고 얘도 이제 빼버렸던 거고. 이 구조 만들었으니까 이제 얘보다 얘가 이제 훨씬 크니까. 왜냐면은 이거 해봤자 RD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1이라고 그냥 대충 치면은 퀴켜야 1이니까 1이라고 치면은 RD란 말이에요. 근데 R 이렇게 나눠주면은 결국 R분의 D니까 R분의 D 코사인 세타잖아요. 결국엔 얘가. 그러니까 R분의 D 코사인 세타면 1에 비해서 되게 작잖아요. 왜냐면은 R이 D보다 훨씬 크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바이너미얼 그 서울함 쓸 수가 있는 거죠. 뉴턴이 만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유저를 딱 오면서 2분의 3제곱으로 딱 바뀌고 이제 복잡한 이런 숫자가 사라진 거죠. 심지어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자체가 이제 분모였는데 이렇게 분자에 있는 식으로 바뀝니다. 이거 분자로 가져 이제 R 세제곱은 그대로 분모에 있고 그러면 이제 복잡했던 식이 이만큼이 이렇게 간단해진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얘랑 차이가 그 뒤에 마이너스 붙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 여기만 이제 마이너스 부호로 바뀌겠죠. 저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거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r제곱분의 rd 얘를 딱 곱해주면은 어떻게 되지? 나 이거 하나만 쓰지 말고 적어서 써줄게요. r 플러스 2분의 d 여기다가 1 마이너스 2분의 3 rt 분의 r제곱. 이제 요거 두 개 더한 거를 쓰면은 어떻게 되지? 따로따로 써줄게요. 따로따로 하면은 r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d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 r제곱분의 rd 한 거에다가 r 곱해지고 마이너스 4분의 3 d에다가 r제곱분의 rt 요거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요거 해주면은 이제 r에다가 플러스 2분의 d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분의 3에 r제곱분의 rt r이고 마이너스 4분의 3 d r제곱분의 rt 이거 두 개 더해주면은 지금 이제 이거 두 개 더해준 거죠. 빼줘야 되나? 빼줘야 되네요. 이거 빼주면은 이거 사라지고 마이너스 2분의 d에다가 이제 2배 되니까 마이너스 d로 바뀌고 그 다음에 플러스 3 r제곱분의 rt r 요거 생기고 이거 사라지고 이렇게 남네요. 이렇게 그게 이제 요거죠. 요거 해준 거. 그러면은 끝인가?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다 써줄게요. 여기다가 4파 엡실론 r 세제곱분의 q 이거 한 게 이제 2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 q 곱하기 d 벡터를 p 다이폴 모먼트로 정의하면은 바꿔주면은 4파 엡실론 제로 r 세제곱분의 1 그대로 남고 이제 q가 안으로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p죠. 마이너스 p랑 그 다음에 q가 여기 이제 곱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딱 곱해져요. 그럼 이제 이게 p로 바뀌니까 r 닷 p 플러스 r 제곱분의 3 r이랑 p랑 이렇게 곱하고 여기 이제 r 벡터 딱 생기고 내적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얘랑 식이 같게 됐죠. 순서만 바뀌었네요. 순서 저희도 바꿔줄게요. 이렇게 이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이제 p 벡터를 바꿔줍니다. p 벡터는 지금 그림상으로는 이제 간단하게 쓰면은 p 벡터는 p 곱하기 h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이제 p 벡터를 지금 이거는 카르테시안이 아니라 그 스피리칼 좌표계로 바꿔줄 거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에이지 벡터 어떻게 바꾸죠? 이거 에이지 벡터가 스피리칼로 바뀌면은 AR 플러스 그다음에 A 세타 이렇게 바뀌잖아요, 맞죠? 얘는 없죠. 얘는 방향이 완전 달라져 버리니까 얘는 사라지고 얘는 없고 얘는 이제 얘랑 항상 직각이니까 없어요. 이게 0이에요.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A 파이 벡터 곱해버리면 0 나오죠. 이거. 그러니까 얘는 0이니까 빼주고 얘랑 얘 이제 어떻게 각각 구하죠? 여러분 이거 H에다가 AR 해주면은 이거만 남죠. 왜냐면 얘랑 이제 직각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 곱해주면은 이거 사라지고 이거 자기 거랑 곱해지니까 사라지고 이거만 남죠. 이렇게. 그리고 H에다가 이제 A 세타 하면은 이거만 남고요. 그러니까 각각 구하면은 H랑 AR이랑 해주면 이거 코사인 그리고 H랑 A 세타랑 하면은 그림 그려보면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요게 이제 A 세타고 이제 이 윗방향 요게 이제 H잖아요. 얘 두 개 내적하면은 지금 요게 이제 거의 각도가 지금 지금 각도가 거의 한 80도 정도 될 때 거기 마이너스 1 나오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러니까 다시 써주면은 코사인 세타 AR 마이너스 사인 세타 A 세타 이렇게 바뀌죠. 이게 그러니까 다시 여기다 쓰면은 P는
네, P에다가 이제 이거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쓰면은 됐냐? 네,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은 P 벡터에다가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은 이런 데다 대입을 해주면은 일단 여기다 대입해볼까요? R이랑 곱해볼까요? 얘랑 R이랑 곱하면은 이 R 벡터가 지금 AR 벡터랑 같은 방향이니까 얘랑은 이제 사라지고 요것만 남겠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만 남겠죠? 그러니까 다시 쓰면은 R 제곱분에 3 써주고 요거 R 써주고 그 다음에 네 P 코사인 세타 남겠죠? P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고 여기 R 벡터 하나 더 있으니까 R 벡터 써주고 빼기 P 벡터는 이제 그냥 요거 그대로 쓰면 되죠. 요거 이렇게 써주면은 R 하나 이렇게 사라지고 R 하나 사라지고 요 R분의 R 벡터도 AR이죠. AR 그러니까 지금 3P 코사인 세타 AR에서 P 코사인 세타 AR 빼주니까 2P 코사인 세타 AR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빼기 이거 해주면은 플러스 P 사인 세타 A 세타 이렇게 되네요. 되게 간단하게 바뀌죠. 세제곱분에. 자 여기도 이제 이거 P 공통되니까 P 밖으로 빼주면은 P 이렇게 빼주면은 네 이렇게 되게 최종적인 형태가 되네요. 네 이렇게 그쵸 이렇게 되고요. 단위는 볼트퍼미터 써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네 일단은 디스크리트한 찰지들이 여러 개 있을 때 각각의 것들을 다 벡터로 이제 이게 벡터죠. 벡터들을 다 더해주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엘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는 어떻게 이런 엘렉트릭 다이폴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렇게 D만큼 떨어져 있고 근데 이 D가 R보다 작을 때 어떤 이런 R 지점에서의 이 엘렉트릭 필드 인텐시티 구하면은 각각에 대해서 이제 식을 써주죠.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근데 요런 빨간 색깔 이 벡터 요거 구할 때 네, R 벡터 이게 이제 가운데에서 여기가 이제 R 벡터니까 R 벡터에서 2분의 1 D 빼주고요. 그다음 하나 더 해주고 네, 그래서 이게 플러스 찰지고 여기가 이제 여기 마이너스 찰지고요. 이렇게 써준 다음에 이 분모를 일단은 이렇게 내적한 거에 루트 씌워준 걸로 바꿔주고 그래서 전개한 다음에 얘는 작아지니까 빼가지고 근사시켜 버리고 항이 두 개니까 이제 R제곱을 밖으로 빼가지고 이항정리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항정리 뉴턴이 한 거씩 써서 근사시키면은 얘가 이제 여기 딱 오죠. 2분의 3으로. 그럼 이제 이런 복잡했던 분모가 이렇게 좀 분자로 바뀌어요. 분자로 바뀐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해도 똑같이 해줘가지고 두 개를 더해주면은 네, 이렇게 형태가 간단해지고요. 이렇게 간단해진 상태에서 Q, D 얘를 이제 이렇게 P로 바꿔주고요. P 써가지고 바꿔주고 그럼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이 이제 P 벡터를 네, 이렇게 요거 이제 P 벡터가 이제 그냥 AG 방향이었는데 요건 이제 카르테시안이고 그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로 바꿔주면은 네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P에다가 이제 여기랑 대입해줘가지고 정리하면은 네 이렇게 딱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게 한번 해보세요. 혼자서 한번 보면서 하셔도 되고 안 보면서 하셔도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왜냐면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게 몇 번 더 나오거든요. 자기 파트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이폴은 되게 중요해요. 일단 이 식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얘는 QD죠. QD. 그러니까 Q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네, D에도 비례하네요. 네. 하여튼 그냥 다이폴에 비례한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이폴의 크기에 비례하는데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요 R의 세제곱이에요. 일반적인 엘렉트릭 필드 인텐시티는 R 제곱이죠. 이거 R 제곱분의 Q AR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얘는 R 제곱이 아니라 R 세제곱이에요. R 세제곱. 그러니까 얘는 약간 그런 거죠. 마이너스 Q랑 플러스 Q랑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는 거리가 멀면 멀어질수록 영향이 확 줄어드는 거죠.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얘는 진짜 멀리서 보면은 중성처럼 보일 테니까 두 개가 붙어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리가 좀 떨어져 있으면은 엘렉트릭 다이폴이 이 값이 커지니까 좀 더 커지고 근데 하여튼 거리에 이제 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세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 약간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것도 이제 계산이 약간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Electric Field due on Continuous Distribution of Charge 그러니까 이번엔 찰지가 이렇게 개수를 셀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네는 개수 이렇게 하나 둘셋 다섯 개 있으면 다섯 개 다 더해주면 되잖아요. 이번엔 찰지가 고르게 분포해요. 찰지가 이렇게 고르게 플러스가 어떤 연속적으로 분포해 있어요. 개수를 셀 수가 입자가 아니에요. 개수를 셀 수가 없어.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이렇게 있을 때 그때는 요 P점에서 엘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어떻게 되는가?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이런 찰지들이 V에 이제 고르게 분포해 있다고 치면은 혹은 고르게 분포 안 돼 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제 로 값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로 값. 이거는 뭐냐면은 찰지 네서티고 단위가 이제 콜롬포 세제곱미터 되겠죠. 네. 이제 이런
로 값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Q를 V로 나눈 거잖아요. Q를 전하량을 부피로 나눈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 로에다가 어떤 부피 요소를 곱하면은 찰지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로에다가 dv 이렇게 딱 곱해버리면은 네, dq가 딱 돼버려요. dq가. 근데 여기서 여러분 퓨라임 쓰는 거는 소스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어떤 그런 값이랑 좀 구분하기 위해서 프라임 써주는 거예요. 필드 포인트랑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했었죠. 필드 포인트랑 소스 포인트 구분해서 써줘야 된다고, 전자계약에서는. 여기 이제 얘가 이제 솔스니까 전기장 세 개를 만들어내는 솔스니까 여기다가 이제 프라임 붙여가지고 소스 포인트인 거 해서 이제 프라임 붙인 거고요. 하여튼 이렇게 찰지 덴서티에다가 부피 요소 곱하면은 이제 Q 요소가 된다는 거.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얘네는 이런 이렇게 커다란 애들을 이런 부피 요소로 짧게 쪼개면은 점전화들이 여러 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이런 DQ라는 점전화가. 그럼 DQ가 이렇게 여기서 이게 DQ죠. DQ가 만드는 식은 4파이 엡실론 제로 R제곱분의 AR 요거 똑같은 식이니까 DQ가 이제 여기 들어가고, 근데 여기서의 이제 그 전체 전기장 세기는 이런 조그만한 DV가 이제 다 합쳐졌을 때 역할을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적분해줍니다. 적분. 여기다가 인테그랄 씌워가지고 부피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이런 4파이 엡실론은 밖으로 상수니까 밖으로 나가면 되고, 나머지가 이렇게 써지는 거죠. 나머지가. 그래서 이 로 값이 만약에 일정하면은 얘도 이제 밖으로 나갈 수가 있고, 만약에 로 값이 이런 위치마다 다 달라지면은 이렇게 어떤 위치에 대한 함수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얘는 밖으로 그때는 못 나가고요. 상수가 아닐 때는.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됩니다. 혹은 이제 AR 벡터를 R분의 AR로 쓰면은 뭐 세제곱분의 R 벡터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피 요소일 때고, 어떤 찰지가 면에 이렇게 산재 있을 때, 어떤 서페이스에 산재 있을 때는 형태가 비슷하죠. 로 dv 대신에 로 s 곱하기 ds 벡터. 로 s는 surface charge density고요. 얘는 볼륨 charge density인데 줄여가지고 그냥 charge density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charge density 전화 밀도라고 하면은 부피 전화 밀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s surface 붙여가지고 한 거는 넓이 전화 밀도. 넓이 전화 밀도일 때는 전화를 부피로 나눈 게 아니라 넓이로 나눈 거기 때문에 다시 여기다가 이제 넓이 곱하면은 전화 요소가 되는 거죠. 이거는 길이 라인이니까 L.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다 프라임 붙였어요. 소스 포인팅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소스들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죠. 그래서 프라임들이 붙어 있고요. 보시면 이해가 가죠. 이거는 납득이 가시죠. 왜 이렇게 되는지. 근데 이제 이거는 식 자체는 납득이 가는데 계산하는 게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